자, 이 사진은 뭘까? 실험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골프공과 탁구공을 실험했어. 왜? 아까처럼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물체와 덜 받는 물체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질량만 다르고 물체의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나머지는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 두 개의 물체를 낙하시키면서 같은 시간에 낙하거리를 조사를 하고 표를 보니까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속력 변화를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가 0.98, 0.98, 0.1초당 속력 변화가 0.98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걸 보니까 0.1초마다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가속된 가속 운동인 걸 알아냈다. 속력의 증가량이 우리 알고 있죠? 9.8이더라 라는 거죠. 속력 변화량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서 그거를 실험으로 알아내는 그림이에요. 1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여기서 깃털 같은 공기저항에 영향을 받는 물체가 아니죠. 질량만 다른 물체, 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빗면을 굴러가는 이 물체의 운동도 수직으로 자유낙하하는 건 아닌데 중력만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 운동하는 거예요. 저런 그림들은 다 다중섬광 사진과 유사한 표현 방법이야.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컷 한 컷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인데 간격이 점점 넓어진 걸로 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물체다. 저 빗면 때문에 운동은 아래로 할 수 없고 빗면을 굴러가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등속운동과 가속운동의 다중섬광 사진을 비교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속운동은 1셔터당 이동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중섬광 사진으로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께서 보통 실험을 이제 할 때 실험 결과로 만들어 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X축과 Y축이 무슨 값을 나타내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X축은 당연한 시간이고 Y축이 나타내는 게 어떤 값이냐 라고 물어볼 때 저게 두 개니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진을 오려서 저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갑자기 저게 뭘 나타내는 거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A. 움직인 이동거리인가? 또는 B. 한 셔터 한 셔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가? 즉 속력인가? 지금 결국 너네가 이제 선택할 거는 지금 Y축이 뜻하는 값이 속력이냐 거리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야. 왼쪽 그래프 보세요. 거리가 일정할 수 있나? 그거는 안 간 거죠. 운동을 안 한 거지. 한 셔터당, 즉 단위 시간 동안 간 거리가 계속 똑같으므로 속력이 일정하게 갔다는 뜻이지 거리가 일정하게 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Y축은 속력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보면 A. 자, 이 그래프의 Y축이 뜻하는 게 뭐냐? A. 그 시간 동안 움직인 이동거리?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는 안 움직였다는 뜻이니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B. 단위 시간마다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을 뜻하는 거다? 맞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Y축 값이 속력을 뜻하는 그래프고 오른쪽은 처음에는 원셔터 조금 갔어. 두 번째는 원셔터 동안 조금 더 갔어. 그 다음은 더 갔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속력이 늘어난 거죠. 그럼 저 그래프는 둘 다 속력의 그래프다. 그래서 왼쪽은 등속운동 그래프고 오른쪽은 가속운동을 나타내는 Y축이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뜻한다. 다중섬광 사진을 잘라서 저렇게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당황하지 말고 단위 시간당 간 거리,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저걸 외우지는 말고요. 잘 파악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가속운동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있고 시간 거리 그래프가 있겠죠. 시간 속력 그래프부터 봅시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래프인데 자, 등속운동 시간 속력 그래프랑 비교를 해본다면 정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등속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 거리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속운동에서도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를 뜻한다. 우리 3단원 처음 설명할 때 평균 속력이 뭐라 그랬지? 속력이 변할 때는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했어. 그럼 평균 속력은 가운데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력으로 같다고 할 때 면적을 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사각형의 면적이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시간 속력 그래프의 삼각형의 면적이나 같게 되죠. 저기 보세요. 저기 사각형 면적에서 하얗게 체크한 삼각형 두 개가 닮은 꼴이잖아. 그러므로 가속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도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등속운동이건 가속운동이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거리를 구하는 거랑 같다. 이건 연습 문제를 많이 해야 돼. 숫자를 안 주고 또는 그림만 준 다음에 면적을 이용해서만 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개념도 잘 알고 계산도 잘 하고 문제가 안 풀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보면 면적을 통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5초, 10초, 15초 때 급격한 뭔가 변화가 있는 운동이야. 5초까지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근데 10초까지는 이동거리가 변동이 없어요. 12m 위치에서 일정해. 5초 동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더니 15초까지 또 3m를 이동했네.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움직인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서로 표현한 방법으로 소통한 거니까 이것도 소통 방법이잖아. 읽어서 해석을 했다. 이제 거리 나타냈지. 시간 나왔지. 그럼 속력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하자는 거야. 자, A는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났으니까 등속 운동이죠. A의 속력은 5분의 12 m/s. B는 안 움직였죠. 0m/s. C도 등속 운동이죠. 속력이 자, 이동 시간은 5초죠. 10초부터 15초까지니까 5초분의 이동 거리는 3m니까 5분의 3m/s. 자, 이번에 이 운동은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속력이 점점점 일정하게 증가했고 오른쪽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했죠.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가속 운동인데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고 오른쪽은 감속 운동이니까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맨 위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인데 가속 운동은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고 감속 운동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계속 늘어난다. 감속 운동도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정도가 작아질 뿐이고 계속 가는 거잖아. 이동 거리는 계속 늘어난다. 그거 맞지?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가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팍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 운동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와 같다 그랬지? 평균 속력으로 쭉 갔다고 본다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하고 이렇게 삼각형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가속 운동에서도 저 삼각형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왼쪽 거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10 곱하기 10 한 다음에 2분의 1 해서 50을 해도 되고 평균 속력은 5m/s예요. 그럼 5m/s 곱하기 10 하면 또 50이 나오니까 똑같죠. 그래서 50m가 이동 거리고 오른쪽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면적이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300인데 2로 나누니까 150이죠. 만약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해보자. 평균 속력은 15m/s일 테고 곱하기 10초를 하면은 150m일 테고 똑같죠? 가속 운동도 저렇게 삼각형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를 뜻한다. 이 문제는 처음에 쭉 가속하다가 등속 운동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속력이 감소해서 정지하는 모양이에요. 보통의 자동차 움직임이 바로 저런 그래프로 표현되는데 속력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동거리 구하기.
자동차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속력이 느리다. 그죠? 일단 왼쪽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20 세로 곱하기 가로 한 다음에 2분의 1 해가지고 면적을 구하고 가운데 사각형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면 이제 900m가 나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렵게 변형한다면 이런 그래프를 딱 주고 자, 이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증가할 때 속력은 20까지 증가했으니까 평균값이 10이고 그 다음엔 20이고 또 20에서 0까지 감소했으니까 또 10이고 또 시간이 길다가 짧다가 이러니까 이걸 평균값을 내 마음대로 막 이제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평균 속력의 정의를 뭐라 그랬죠? 총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게 평균값이다 그랬죠. 평균값을 그냥 쭉 가운데 값을 보통 반 뚝 잘라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 뚝 잘라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속력이 불규칙하게 간 거예요. 총 간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평균 속력의 개념에 충실하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한 거 있어. 면적을 가지고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야.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을 통해서 이동 거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15m/s가 나오겠다. 자,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이동 거리를 구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경우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한 게 맞나? 하고 확인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속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불규칙하게 운동을 했지만 평균적으로 이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평균 속력이지.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서 총 간 거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m/s의 평균 속력 곱하기 총 시간이 60세컨드 곱했을 때 900m가 나오면 맞네. 자, 이번에는 이 3단원이 크게 두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문제. 속력이 자꾸 증가하는데 엄청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하다가 좀 덜 증가하다가 가속되는 정도를 좀 줄여가는 거죠. 그러면 속력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하자. 저 다각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은 면적으로 이동거리 구하면 돼. 그럼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면적으로 이동거리를 구할 거냐 이걸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를 한번 보는 거야. 240m/s에서 300m/s까지 속력이 증가한 마지막 경우는 사실 속력이 엄청 센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 정지에 있던 0에서부터 120m/s로 가속한 경우거든. 그 다음에 가속되는 정도가 느려진 거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보다 속력이 더 빠른 경우고 다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속력을 가속하는 정도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가와 나보다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계속 달리면서 가속을 좀 줄이긴 했지만 계속 지금 달리면서 속도는 증가된 상태지. 이게 내가 해석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240부터 300m/s로 가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이동한 이동 거리는 가와 나에 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더 이동 거리가 큰 거지. 이 아래 면적까지 다 포함한 그런 면적을 구해야만 이 다 영역의 이동 거리를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가속 운동에서 이 면적으로 이동 거리를 구할 때 다각형 나오면 또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모든 이 면적을 다 구하는 것이 맞다. 자, 가의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을 60으로 보면 60m/s 곱하기 10세크는 600m. 나는 평균 속력은 180m/s로 3600m가 이동 거리고 다의 이동 거리는 270m/s가 아까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죠. 270m/s 곱하기 30초면 8100m. 그래서 600 더하기 3600 더하기 8100 하면 12300m고 12.3km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면적을 다 구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프로 운동의 형태를 분석하기, 실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가르쳐 줄게.
속력이 일정하지 않게 증가하거나 좀 복잡한 건 없나요? 이것도 가속 운동인가요? 네. 속력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가속도 값을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저것도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차이점이 뭐냐? 중력에 의한 가속 운동은 중력은 일정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속되는 것만 얘기했지. 자,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는데 속력이 감소하는 정도,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지. 처음에는 팍팍팍팍 감속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조금씩 감속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얘도 속력이 감소하는데 점점점 감속되는 정도가 심해지죠. 감속 운동인데 기울기가 왼쪽 거는 점점 작아지는 값이고 오른쪽 거는 더 커지는 값이고에 따라서 그래프가 저렇게 달라지는 거다. 자, 그럼 여러 가지 그래프의 모양 상기해 봅시다. 네 가지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X축은 다 시간이고 첫 번째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 운동이겠죠. 세 번째는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늘어가니까 등속 운동이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등속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고 4번 그래프 처음 보지.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가속 운동의 이동거리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공식이랑 2차 함수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배워야 이제 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마무리해 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해. 그럼 이동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늘어나는 정도가 점점점 늘어나잖아. 즉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정도, 즉 기울기가 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